어느 평범한 가을 저녁,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사는 지훈이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달이 밝았고 바람은 선선했다. 집으로 가는 길목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주민들은 그 집이 귀신이 나오는 흉가라고 입을 모았다. 어릴 적부터 그 집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면서 자란 지훈이었지만 그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저 농담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 폐가 앞을 지나가게 된 지훈은 순간 무언가에 이끌리듯 발길을 멈추고 그 집을 바라보았다. 밝은 달빛에 비친 집은 마치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낡아 보였다. 그런데 지훈은 이상하게도 그곳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한 번쯤 들어가 본다고 나쁘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 그를 사로잡았다. 문은 녹슬어 삐걱거렸고 안은 어두웠다. 작은 손전등 하나로 주변을 비추며 그는 집안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방 한 구석에 쌓인 오래된 신문들과 낡은 가구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한참을 돌아다니던 중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타났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으나 결국 그 경사로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계단을 오를수록 공기의 무게가 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애써 무시했다. 2층에 도착한 지훈은 곧바로 왼쪽 끝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다소 넓었지만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심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때 갑자기 바람소리인지 모를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줘, 제발. 순간 지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소리는 분명히 누군가의 흐느끼는 목소리였다. 겁에 질린 그는 방에서 나오려 했지만 문이 이상하게도 열리지 않았다. 패닉에 빠진 지훈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답은 없었다. 그 순간 그는 머리 위에서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계단 아래에서부터 무거운 발소리가 하나씩 올라오고 있었다. 지훈은 두려움에 떨며 필사적으로 벽에 몸을 돌렸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잊고 문 앞에서 멈췄다. 잠시의 침묵이 흐르고 나서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 앞에는 한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지훈은 그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자신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동공이 없었고 희미하게 빛나는 얼굴은 흉측하게 그지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할아버지의 얼굴이 마치 지훈 자신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지훈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눈을 떴을 때는 아침이었고 그는 폐가의 정원 한가운데 누워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헷갈렸지만 그는 급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마을로 돌아온 그는 담임 선생님께 지난밤의 일을 말했는데 놀랍게도 담임 선생님은 지훈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았다. 대신 담담하게 말했다. 그 집에는 예전에 한 노인이 살았단다. 홀로 외롭게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마을에서는 그 노인의 영혼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본 사람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지훈이 내가 그 할아버지를 닮은 건 아닐까? 지훈은 그 말을 듣고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날 밤에 할아버지는 단순히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모습이었음을 그 후로 지훈은 더 이상 그 폐가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아 가끔씩 꿈속에서 그를 찾아왔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에는 많은 공포 이야기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흉가 채연기,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장문의 공포 이야기를 작성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완전한 허구이며 오직 독자의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4명의 대학생 친구들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흉가 괴담에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 괴담은 오래된 시골 마을에 위치한 버려진 집에 관한 것이었고 그곳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이상한 현상을 경험한다는 내용이었다. 친구들 중 한 명인 지훈은 늘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있었고 다른 3명의 친구 나영, 준수, 그리고 미영을 설득하여 그 집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들은 이를 흥미로운 모험으로 여기며 무서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도시에서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시골 마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썰렁했다. 몇몇 주택이 드문드문 있었지만 주민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친구들은 마을 입구에서 가벼운 점심을 해결하고 노트북을 꺼내 지도 앱을 통해 흉가의 위치를 확인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기엔 왠지 모르게 그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다. 지도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있는 낡은 집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쪽 하늘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집은 상상 이상으로 음산했다. 오래된 벽과 창문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문짝은 한쪽이 부서져 덜렁거렸다. 입구에 서면 아무도 없는 텅 빈 주택에서 한때 이곳이 집이었을 것이라는 기운이 느껴졌다. 그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주변을 찍기 시작했고 무서운 이야기를 떠올리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준수가 이곳에 올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의 공기는 바깥과는 사뭇 달랐다. 이상하게도 칠판 같은 냄새가 났고 희미한 소리가 뒤섞여 간헐적으로 귀를 스쳤다. 그들의 플래시라이트가 벽에 비칠 때마다 벽지에 습기 찬 자국과 거미줄들이 드러났다. 나영은 무섭다며 곧 나가자고 했지만
지우는 더 안쪽을 탐색하자며 용기를 내어 방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이들이 도착한 방벽에 사람 손자국으로 보이는 희미한 흉터가 벽지를 따라 이어져 있었다. 그들은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로 그것을 따라가 보았다. 그러다 방 한쪽에서 낯선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는 사람의 기척처럼 느껴졌다. 그들 모두 잠시 멈춰서 서로의 얼굴을 살폈다. 준수가 갑작스러운 바람에 문이 닫힌 것뿐이라며 웃음으로 무마했지만 미영은 문이 닫힐 틈이 없었다며 의문을 표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집의 지하실을 보기로 했다. 지하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계단은 삐걱거렸다. 조명을 비추자 단검이 꽂혀있는 텅 빈 재단 같은 것이 나타났으며 주변에는 왠지 모를 기이한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들은 서둘러 집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그 순간 문이 손쉽게 열리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잠근 것처럼 강하게 막혀 있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놀란 마음에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간신히 다른 창문을 통해 탈출할 수 있었다. 밖으로 나온 이후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겠노라 다지만 그들은 헐레벌떡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걸고 서둘러 마을을 빠져나갔다. 그 밤 이후로 그날 밤 집에서 찍힌 사진에서 불쑥 나타난 수많은 손자국을 보고 그들은 다신 인터넷 괴담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다. 당시의 두려움을 되새기며 그들은 서로의 안정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들의 이야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또 하나의 인터넷 괴담으로 남겨졌으며 새로운 모험가들이 도전하게끔 만들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들의 카메라 역시 찍히지 않았을 누군가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회자되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흔한 공포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집이 있었다. 이 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버려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저 귀신 나오는 집으로 불리곤 했다. 낮에는 그저 허름한 외관을 가진 낡은 집일 뿐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 주변은 왠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이 집에 얽힌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 이곳에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족은 어느 날 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 후로 이 집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밤마다 집에서 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종종 창문 너머로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기도 했다고 한다. 어느 여름 도시에서 온 젊은 사진작가 지우는 인터넷에서 이 집에 대한 소문을 접하고 흥미를 느꼈다. 공포 이야기나 지하미궁 같은 것들을 테마로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던 그는 이 집을 그의 다음 프로젝트로 삼았다. 그는 자신의 카메라와 간단한 캠핑 장비를 챙겨 그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지우는 낮에 그 집을 찾아가 보았다. 집은 예상했던 것처럼 무너질 듯한 모습이었다. 낡은 나무 바닥은 몇 걸음 걸을 때마다 삐걱거렸고 알 수 없는 얼룩이 묻어있는 벽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지우는 그곳에서 특별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내 해가 저물고 그는 본격적으로 집 안팎을 사진에 담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기온이 뚝 떨어졌고 오싹한 기운이 집안을 감쌌다. 지우는 자신의 등이 이상하게 서늘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일에 집중하고자 애썼다.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릴 때마다 무언가 자신의 시야 밖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이를 자신의 착각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읽고 자정이 가까워졌고 그때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계단을 오르는 듯한 발소리가 들린 것이었다. 지우는 혹시 바람이 들려오는 소리일 거라 중얼거리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카메라를 들이댔다. 하지만 그 순간 플래시가 터짐과 동시에 눈앞에 검은 형체가 스쳐 지나갔다. 놀란 그는 뒷걸음질 치다 넘어지고 말았다. 지우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펴봤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곳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집을 나왔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의 귀에는 아직도 그 발소리가 맴돌았다. 멀리서 이 집을 다시 한번 쳐다보기까지 지우는 공기 중에 가득한 싸늘함을 느꼈다. 다음날 지우는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검토했다. 첫 번째 사진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에서는 희미한 형체가 포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진에서 지우는 차마 눈을 뗄 수 없었다. 그것은 창문 너머로 흐릿하게 비친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 얼굴은 무언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지우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고 지우는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리며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그 집에 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여전히 용기를 내어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고 각각의 이야기들은 저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해졌으나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집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지금도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녁 무렵 집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소리의 걸음을 재촉하곤 한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오늘도 그 집을 지나치며 자신에게나마 속삭인다. 들어가면 안 돼.